이번에는 이제 화가 일어나게 되는 일반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 안에서는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나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것도 그거 문제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나 안에서도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서로 만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며칠 전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신호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옆으로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만남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이 만남을 어떻게 잘 조절해낼 수 있을까가 결국은 관건이지만 신호도 봐야 되고 불장난도 같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필요합니다. 자, 환경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그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발표된 하나의 논문인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느냐 그렇게 상황적인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들을 다 모아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다 그래요. 2019년도 이제 이렇게 발표된 논문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어떤 상황들이 화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책임하고 자기 중심적인 타인의 행동이나 상황. 아마 가정에서 이런 거 경험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정말 무책임해요.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고 막, 예. 나한테 뭔가 나쁘게 하지는 않는데 그 무책임 때문에 그냥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해야 될 자기의 도리가 있고 해야 될 자기의 뭔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학생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들이나 그런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다?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 중에 하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상황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일이나 공부나 이 업무들이 너무 과중하면은 당연히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내가 해도 끝이 없는 일이 계속 있으면은 쉽게 짜증이 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라 그러는데 이 요인 중에서 직접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 정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요인이라면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를 봄으로 해서 나한테 직접적인 공격은 오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처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열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내 안에 어떤 요인과 뭔가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죠. 여기 그 서강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책임한 행동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행동이 열받게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나한테 그런 행동이 피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함으로 해서 자기 일을 내가 대신 떠안아야 되는 여건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직접적인 피해니까 화나는 것이 당연하고 어쩌면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당하는 경우라면은, 그런데도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내 안에 어떤 인식 요인이 있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내 안에 뭔가 어떤 인식하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는 것이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저거는 사람으로서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책임감이 뭔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 이기적인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안 맞으면은 이제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낙인 찍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 비난하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정당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건 정당한 거 아닌가요?
기준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높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이제 구분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직접적인 피해나 직접적인 위협이나 직접적인 어떤 위험들이 상황이 나한테 환경이 나한테 준다면은 그 환경 안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거를 봄으로 해서 내 해석, 내 인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은 그거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와 충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접근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교통체증을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다시 되새겨 본다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화난 사람이 있다면 그 화난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몇 시까지 약속을 정말 중요한 사업상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만나야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마조마하고 화나고 막 정말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럼 화나게 한 거는 교통체증일까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의식일까요? 자기 안에 분명한 어떤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자기 안에 어떤 기대, 어떤 열망, 어떤 목표, 해야 될 어떤 가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그런 것이 뚜렷하게 있을 때 그것과 충돌이 되는 거죠. 상황과.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 풀어야 될 상황이 되는, 그래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화도 내 안에 있으니까 나쁘다, 문제다, 이런,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문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화가 나는 건 내 안에 뭔가와 생겼구나, 충돌이 됐구나, 갈등이 일어났구나, 긴장감이 생겼구나, 이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모든 걸 통틀어서 인식 요인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주는 요인들은 보면은 좀 비인권적인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직장 환경이나 국가에서도 좀 억압적인 어떤 그런 독재 국가나 전쟁 중인 상황이나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어떤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내가 오늘 굶을지 내일 굶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 이것도 어떤 요인이 될까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외에도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나 안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내적인 요인들, 내가 반응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반응하는 요인 안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은 배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경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왜 이 목표가 지금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 할까? 왜 이 기준에 사람들은 맞춰야 된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이런 상황은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내가 해석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내 안에 해주는 그런 어떤 사전, 옛날 경험들이 있어요.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누적되어 있을수록 어떨 것 같아요? 화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예전에 내가 비슷한 일로 시간 약속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하나 성사되지 못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더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치고 나가려고 그럴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아이가 컴퓨터 앞에서 막 성질을 내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 아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중에 수시로 이게 꺼진 경험이 있고 중요한 어떤 자료들을 날린 경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이거를 갖다 저장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잠시 그 틈을 놓친 사이에 또 전기가 나가버렸네. 배터리가 끝나버렸어. 또 열받죠, 그죠? 이거는 뭐냐, 배경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 배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배경적인 요인이 단순한 그런 경험의 축적이나 기억의 축적만이 아니라 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심리 육체적인 생리 육체적인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생각 외로 한두 개의 요인이 아니라 아주 다양해서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해요. 육체적인 거 보면 의학적으로도 뭐냐면 특히 약을 먹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잠이 잘 안 오니까 수면제를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훨씬 더 예민해진다 그래요. 예민해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화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질도 있어요. 기질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애 많이 키워본 것 같죠, 그죠? 많이 키워보면 어떤 애는 참 순하고 순둥이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어때요? 예민해가지고 잘 울고 막 이런 것이 보여요. 기질적으로 뭔가 섬세하고 뭔가 좀 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예민하고 기질적으로도 그 배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후천적으로 보면은 감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 감정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에 이성 기억과 감정 기억이 있는데 이성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하지만 감정 기억은 왜곡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래된 옛날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 15년, 20년 지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선생님하고 반가워해야 될 사람인지 못 본 척 해야 될 사람인지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기억나요. 이게 감정 기억인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1학년 때 선생님인지 2학년 때 선생님인지 지금도 기억 안 나요. 이성 기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특히 부정적인 어떤 경험으로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잘 지워지지 않고 그냥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하고 우리가 이 안에다가 기억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배경 요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약물 얘기하던 엉뚱한 데로 갔는데 다양한 약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인보다 훨씬 더 화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화를 내는 어느 정도의 그 선이 있는데 이런 배경 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화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뭔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화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비인권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주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화를 낼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요인들인지 상황이 나한테 던져주는 요인에서 그냥 단순한 반응인지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해보는 게 나중에 관리할 때 이제 도움이 됩니다. 또 잠시 여기로 갔는데 다시 생리유체적인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피로, 업무 과정, 스트레스, 이거 잘 이제 알죠.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 고콜레스테롤, 당뇨, 우울증, 알츠하이머, 자폐증, 수면제,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리, 이런 어떤 상황들이 화낼 수 있는 생리 육체적인 어떤 상태들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호르몬이나 우리 뇌 기능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므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약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는. 그렇게 되면은 화가 났을 때 자기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제 배경 요인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호르몬이나 우리 뇌 기능의 불균형은 통제가 사실은 그렇게 썩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는 참 좋다는 겁니다. 아, 이럴 때 내가 쉽게 화내고 있구나. 이럴 때 내가 쉽게 예민해지고 내 안에서 짜증이 쉽게 이렇게 일어나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죠?
화낼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죠. 그죠? 예를 들어 보세요. 화살이 끊임없이 폭발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요인이 밖에 있다 해서 그 책임도 묻지 말고, 내 안에 있다 해서 내 책임이나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단지 해결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어떤 기대나 나의 어떤 목표나 또는 목적이나 이런 내적 요인들, 또는 배경적인 과거의 기억이나 아픔이나 상처들, 혹은 생리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한계들, 이런 것으로 온다면은, 아,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구나. 오늘 잠을 좀 잘 못 잤다 이러면 어때요? 화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좀 더 내 몸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거나 문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요인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환경 쪽에서도 객관적인 관찰을 해보는 힘,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나 자신을, 내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 이것이 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화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더 성숙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잠시 쉬셨다가 지금 11시 1분입니다. 그죠? 11시 8분에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딱 떨어져야 되는데. 꼭 떨어져야 되는 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죠? 8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